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배동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개인회생 생계비가 올랐다고 하던데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가는 건가요?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예전보다 더 유리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변제금이 내려간다는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뉴스에서 보신 그 숫자만큼 변제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생계비라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게 해마다 6%에서 7% 정도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 만큼 변제금이 내려간다는 방향은 맞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구조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만 법원에 변제금으로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법원에서 생계비를 150만 원을 인정해 준다면 300 빼기 150은 150이 남는 거니까 요걸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생계비를 20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면 소득 300만 원 빼기 생계비 200만 원은 변제금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생계비를 더 인정해 주는 만큼 변제금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초에 법원에서 생계비를 전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은 방향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그래서 나의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예시가 궁금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을 기준으로는 200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44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56만 원을 변제해야 됩니다. 근데 2026년에는 생계비가 154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으니까 200만 원 빼기 154만 원 하면 한 달에 변제금을 46만 원을 변제하시는 겁니다. 생계비가 10만 원 올라간 만큼 변제금은 10만 원 내려온다. 단 다른 모든 조건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1인 생계비는 약 144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되었고 2인 생계비는 246만 원에서 252만 원으로 약 16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생계비가 증액된 만큼 변제금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냐에 대한 정답은 누군가는 10만 원 줄어들고 누군가는 20만 원이 줄어들고 그 사람의 부양가족의 수와 추가 생계비,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면 생계비가 7% 올랐으니까 내 변제금도 7% 내려가겠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계비라는 것은 법원에서 도표로 만들어 둔 딱 그거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양가족의 수, 추가 생계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도표에 생계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계비가 올랐으니까 나는 무조건 유리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해마다 생계비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생계비가 올라간 만큼 만약에 내 월급이 올라갔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생계비 올라간 것보다 내 월급이 더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내가 내는 변제금은 작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해마다 연초에 생계비가 올라가니까 나의 생계비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지,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생계비라는 것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작년 말에 신청한 사람은 작년 생계비로 적용받는 것이고 올해 신청한 사람은 올해 생계비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는지, 나의 월급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변제금이 달라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에서 해마다 생계비가 오른다 이 뉴스만 보고 나의 변제금도 당연히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해마다 최저 생계비가 얼마 오르냐 보다는 나에게 적용되는 생계비가 얼마나 소명 자료를 잘 갖추어서 유리하게 적용되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있는데 적절하게 전부 다 반영이 되었는지,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큰데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는 충분히 제출을 했는지, 병원비나 약값이나 교육비처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명이 잘 되었는지, 자영업자인데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적정한 소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변제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득 3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누구는 1인 생계비 154만 원만 인정을 받고 월 변제금 146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2인 생계비 252만 원을 인정받고 월 변제금
변제금을 48만 원만 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영업자인데 똑같이 월 매출 1000만 원을 올리는데 누구는 순이익을 400만 원을 인정받아서 1인 생계비 154만 원 빼고 월 246만 원을 변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순이익을 200만 원으로 인정받아서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빼고 월 46만 원만 변제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기준이 올라가는 것은 유리한 일이지만 나에게 유리하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소명 자료가 잘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생계비가 올라간 것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낮은 직장인.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생계비하고 월급하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가 10만 원만 올라줘도 변제금이 확 떨어지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생계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변제금이 떨어지는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실제 순소득을 입증하는 게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소명하는 건 복잡하지만 제대로 소명만 한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굉장히 낮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생계비가 10만 원만 올라줘도 변제금은 크게 떨어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비가 올라가면 변제금이 내려가는 방향성은 맞지만 반드시 비례하게 내려가진 않는다. 실제로 내 변제금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나의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나의 부양가족의 수,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변제금이 훨씬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주거비, 병원비, 교육비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내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생계비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